네, 오늘 시작 기도로 지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여라. 네가 이해했거든 이웃에게 대답하여라. 그러지 못했거든 손을 입에 얹어라. 영광과 치욕은 말에 있고 인간의 혀는 파멸이 될 수도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오해라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난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네가 말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 제발 이해라는 단어 좀 쓰지 마. 그건 이해가 아니라 오해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하곤 합니다. 가벼운 실수로 인한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의가 완전히 왜곡돼서 악의로 변해버린 커다란 오해는 관계 단절과 인간성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절과 파괴 뒤에는 우리들의 경솔함과 교만함과 경직된 삶의 자세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항상 사리를 분별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의 실수에는 완고합니다. 그러고는 상대가 무슨 해명을 해도 자신의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오해는 오해대로 그냥 두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아주 쉽게 그러나 깊게 오해와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무심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타인과 오해를 풀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노력하되 또 다른 논쟁을 벌이지는 마세요.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설명했던 갈릴레오의 좌절과도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Apple see move.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고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을 빠져나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생각의 주제가 네. 이해와 오해. 제가 이 구강에서 왜 이 테마를 오해라는 테마를 이렇게 뽑아봤냐면 사실 굉장히 소중한 인간 관계가 아주 간단한 오해 때문에 단절되고 또는 어떤 오해는 예를 들어서 선의가 악의로 잘못 해석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착각과 오해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이 오해하는 우리들 오류에 빠지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테마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생각 읽기에 착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해라는 단어도 나왔고 오류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착각은 이제 각에 섞일 착자. 그러니까 이 지각의 오류죠. 네.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인지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사고까지 생각하고 빠지는 오해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라는 네.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어요. 네. 거울을 보고
뭐 네. 저는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뭐 그러셔도 됩니다. 안 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이제 뭐 하는 이제 그런 거 착각이죠. 네. 어느 날 어떤 한 자매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관계에 있던 자매님이 저를 대하는데 좀 냉랭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안 좋은 뭐가 있었을까 궁금한데 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뭐 간단하게 자매님 혹시 저에게 무슨 뭐 언짢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왜요? 없는데요? 아, 네. 아 이제 여성의 왜요? 없는데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신부님 네. 아니 전혀 그쵸. 없는데요라고 네, 이제 그런 반응이 이렇게 아니라 표정이 네, 말해주죠. 표정이 없으면 네. 진짜 없는 건데 네. 왜요? 없는데요는 이제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요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대하세요? 냉랭하신가요?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자매님이 신부님이 지난번 아, 저에게 입닥치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네. 입닥치라는 얘기를 제가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미사 때 네, 네. 제가 이제 미사가 시작돼서 이렇게 입장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걸 모르고 옆에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입당송 좀 해주시죠. 입당송 좀 해주시죠를 입닥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냥 잘못 듣고 어머 내가 미사 시작되는데 내가 내 친구랑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거 뭐 내 잘못이다 하고 네. 하면 잘못 들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잘못 들은 거예요. 네. 이 청각의 이제 오류죠. 단순한 네, 오류고 네,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건 네. 착각이고 이제 네, 네. 지각의 오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좀 더 나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됐어요. 네. 저 신부님이 아, 평상시 나를 우습게 알았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말까지 있는데 나한테 입닥치라고. 자존심도 상하셨을 거고 그렇잖아요. 아, 만약에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6개월짜리죠. 최소. 냉담 6개월은 되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네. 자매님 혹시 저에게 네. 뭐 언짢은 일 있으셨나요? 안 여쭤보셨다면 했다면 뭐 이제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 차고 네. 오류인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네. 잘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착각하고 쉽게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그 착각과 오해를 통해서 오류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 오류에 빠진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지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막 해요. 쉽지 않아요. 복잡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그 원인들은 뭔지를 인지 심리학자들이 잘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2010년에 멕시코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멕시코의 캄페체라는 네. 교구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본당이라는 500년이 넘는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본당에 이제 발령을 딱 받아서 첫 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 캄페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첫 미사에 막 정말 구름처럼 이제 들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고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신부님을 보려고요? 왔죠. 아, 새 신부님이 오셔서요? 아니요. 그럼 이미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매체에서 여러 번 이제 한 말인데요. 네. 나눴던 적이 있는 말인데 그 당시 이미 이제 한류가 거기까지 케이팝이 거기까지 퍼져서 이 한국 사람이 온다는 것 때문에 여중생 여고생들은 꿈에서만 그리던
아이돌의 나라 한국에서 네. 세상에 자기 본당 신부로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교를 왜 가요? 네. 여기가 더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첫 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여중생 여고생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콘서트장 온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데 앉아요. 근데 콘서트장에 와 있으면 이렇게 막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이돌의 얼굴이 아니어서요? 여보세요, 선생님. 미사가 끝났어요. 네네. 미사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네. 당시 여중생들 둘이 와가지고 신부님 뭐 질문 좀 한 가지 드려도 돼요? 해봐라. 신부님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아요? 그럼 신부님은 동방신기나 트웬티원, 소녀시대 이런 그 K-팝 아이돌들하고는 부족이 달라요? 너무 달라. 이제 이 아이들은 K-팝 아이돌들만 본 거예요. 한국인은 다 그렇게 한국인은 생겼겠죠.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막 그렇게 잘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오해였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과잉 일반화라 그러잖아요. 네. 아주 일천한 경험, 네. 정보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양. 저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아이들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한민족은 네.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인데. 그래서 다른 단군 부족. 신화까지 다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여고생이 돼가지고 저한테 또 막 다가왔어요. 신부님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아? 그러니까 신부님 싸이랑 같은 부족이죠. 같은 부족을 찾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 아이들은 다행히 오늘 방송이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지 범해서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대했던 정보만 가지고 받아들이고 억셉트를 하고 제가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야. 저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아이돌과는 다른 부족이야. 결국은 부족의 이름까지 찾아내잖아요. 신부님은 싸이랑 싸이 같은 부족. 부족이죠.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오류에 오류를-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네. 오해나 네. 오류 때문에 착각 때문에 어떤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적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적도 오히려 그런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착각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저의 착각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경험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건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네.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음, 대부분 다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내가 괴로웠던 때, 네. 내가 힘들었던 그 경험을 먼저 떠올리고 떠올릴 것 거기서 멈춰요. 음,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이 수많은 오해가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는데 오해를 받아서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그럼 오해를 한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해를 말할 때 내가 오해를 받아서 마음 아팠던 괴로웠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큼 행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착각으로 오해로 괴로워했고 괴로워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소중한 인간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뭐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큰 데미지를 상처를 네. 주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해는 네. 언제나 옳고 나는 이 잘 이해하는 편이야. 나의 이해는 참 올바라. 그게 큰 또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자신도 오해할 수 있고 오류 자기가 지금 신념처럼 믿고 있는 이 생각들, 의식들 또는 정보들이 네.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네. 열어둬야겠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 스스로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이, 생각이, 의식이, 정보가 과연 진짜 옳은 것인지를 세상이 다 그렇게 옳다고 가르치더라도 진짜 옳은지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오류에 빠지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 이제 인간 관계에서 유연함이 나오잖아요. 경직되고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내 탓. 그래서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사 때만 해요. 네. 가슴만 치고. 네. 겸손해져야겠어요. 네. 예, 진짜 이 오해라는 이 테마 안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되고. 네. 선생님도 선생님 스스로를 먼저 알겠습니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또한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런 그 오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금방. 풀려고 겸손한 자세로 풀려고 노력해보고 행여 풀려고 노력했는데 잘 풀리지 않거든. 또 다른 논쟁으로, 또 다른 싸움으로, 또 다른 더 커다란 오해로 네. 빠지기 전에 그냥 오해를 아. 오해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가도록 놔두는 것도 또 내공의 힘이에요. 아.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 내가 오해를 받거나 한 상황에서 뭔가 불편함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덮어두는 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 때 네. 우리의 인간 관계가 뻔했을 때 이 우리의 이웃이 항상 지척거리에 있어서 네. 언제나 원하면 만날 수 있고 뭐 이 정도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네. 저 이웃하고 관계가 꼬여서 불편하면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찾아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푸는 게 맞아요. 네. 생길 때마다 풀 수도 있었고 네. 시간도 많았고.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인간 관계는요. 그렇게 오해가 생길 때마다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도 않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느슨하게 그런 공동체의 형태로 얽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오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뻔한 오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풀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겸손된 자세로 풀려고 노력은 하되 풀리지 않거든. 그대로 놓고 가는 것도 좋다. 네. 그 무심한 발걸음도 네.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 네. 앞에서 겸손한 발걸음이죠. 그렇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오해 중에 네. 아주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우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오해가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알베르 까뮈의 오해, 르 말엔텐두라는 그 희곡이에요. 네. 1943년에 알베르 까뮈가 쓴 희곡인데 이 작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음산한데 이 음산함과 비극으로 오히려 인간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아주 까뮈의 대단한 통찰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네.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얀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엄마와 자기 누이에게 죽어요. 그런데 이 얀의 아내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걸 잃었는데 이렇게 물어요. 그 엄마와 누이가 당신의 오빠라는 것을 알고 죽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굳이 알고 싶다면 말하죠. 오해가 있었어요. 세상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얀 스스로가 이런 오해를 해요. 얀은 한 2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와 누이 동생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네. 떠나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긴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난 내 재산을 다 가지고 왔잖아.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행복이 나와. 내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떨어져서 밖에서 그들을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네.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고 네. 그 사랑이 행복이 이 재산으로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는 오해에 빠진 거죠. 네. 근데 또 그럼 이 마르타라는 여동생은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죽였어요. 네.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네.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파괴됐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행복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와 함께? 저 사람을 죽이고 차지한 저 재산과 함께, 돈과 함께. 그래서 이 알베르 까뮈가 이 오해라는 작품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제 저의 이해예요. 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져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오류. 이게 돈, 자본, 물질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복까지 완성시켜주거나 적어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거죠. 네. 저는 이 돈이, 자본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네. 필요해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착각. 이 돈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아마 알베르 까뮈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해머로 우리 머리를 한번 꽝 때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좀 더 소중한 거,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동력, 그 원천은 어디일까? 그건 그 사랑 자체고 인간 자체고 오늘 이
구강을 함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해 때문에 오해받아서 슬퍼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기억이, 그런 슬펐던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혹시 나 때문에, 나의 오해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을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은 없을까라고 한번 똑같은 비중으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맹신. 혹시 이 맹신의 희생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